3기 신도시 파주 운정 뽀개기 시작합니다. 임장 전에 알아보면 좋을 것, GTX-A 운정역은 과연 어딘가, 위치, 그리고 운정대장 힐프아가 5구 타입은 5억대라고 하고 814 타입은 7억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5억대 아파트, 7억대 아파트들 다른 지역들과도 한번 비교해보고, 세 번째, 3기 신도시의 과연 위치는 어디며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파주 운정 급지 파악부터 하고 가실게요. 위에서 아래로 불이 흐르면 쭉쭉쭉 타고 내려오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은 서울의 급지 1, 2, 3, 4, 5, 물론 강남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살기 편한 순서대로 점점 멀어지는 순서겠죠. 오른쪽은 경기도의 급지입니다. 과천, 성남 이런 것이 1급지고 서울의 3급지 정도랑 평단가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경기도의 2급지들이 요렇게 있고 서대문, 강서, 동대문, 은평 이런 서울급지들이랑 비슷하고요. 평단가. 3급지로 갈수록 이런 안양, 수원, 고양 이런 도시들이 있고 그 밑에 파주는 경기도의 중하급지입니다. 이 순서로 순서가 차오르면서 물이 내려오니까 파주는 사실상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입지인 셈이죠. 그 안에서 비슷한 급지라고 하면은 수원의 권성구, 고양 서구, 안산 상록구, 남양주, 시흥, 김포, 광주, 의정부, 용인 처인구, 평택, 오산과 비슷한 급지입니다. 파주 운정이 도대체 어딘데를 살펴보면 서울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에서 아주 위쪽, 북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위에 5개 정도의 역을 파주시가 하고 있고요. 여기 경의중앙선의 운정역이 GTX-A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쪽에 다른 지역, 다른 위치에 아예 GTX-A 여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GTX-A가 다음 장에 보면 운정역,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연신내역, 서울역 이렇게 5정거장 만에 20분 만에 서울역을 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그럼 얼마 걸렸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경의중앙선을 타고 한 16정거장을 가서 서울역에 한 50분 지하철을 타고 있어야 하고, 경의중앙선이 조금 배차 간격이 길어요. 그래서 15분, 20분 정도 기다려서 1시간 정도 타는 거니까 1시간 걸리던 게 이렇게 20분 만에 줄어든다고 하면 사실상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니까 파주에 미칠 영향력은 엄청 크긴 합니다. GTX-A가 조금 특이한 게 분단선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이미 개통을 했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올해 12월, 얼마 안 남았죠. 3개월 뒤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가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개통을 안 한 상태로 여기 왔다 갔다 20분에 다니고 여기 왔다 갔다 20분에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2026년이 되면 삼성을 무정차하고 2개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 파주에 사는 사람 서울역 갈 수 있고 수서 갈 수 있고 동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죠. 물론 동탄 사람들도 수서를 지나서 굳이 환승 안 하고 삼성역 바로 뚫리니까 출퇴근 가능. 여기 지금은 아니죠, 사실. 이게 헷갈리는 게 조심해야 돼요. 이 수서 그 동탄 사람들이 삼성역까지 뚫리는 기간이 언제냐? 이거는 2028년에서 한 29년 삼성역이 개통을 좀 더 늦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 2개의 선이 만나는 것 플러스 삼성역까지 되죠. 그래서 삼성역 출퇴근 가능해지는 시기는 2028년, 29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정에는 사실 서울역까지 뚫리는 것만 해도 여기 1시간 다닐 거를 20분 만에 가니까 그 파급 효과는 크죠. 자, 그러면 파주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 왼쪽에 새로 생길 GTX-A 운정 중앙역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택지지구고 아직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쪽이라서 아직 뭐가 많이 없는 상태의
위치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초록 색깔 경의중앙선 라인이 보이죠? 여기에 운정역이 있는데 이 운정역과 GTX-A 운정중앙역은 다릅니다. 두 개 달라요. 그래서 운정역의 기존 환승센터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위치에 GTX-A는 뚫린다. 그래서 입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동쪽에서 막 사람들이 많고 여기 너무 살기 좋아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서쪽으로 바뀔 것이다. GTX-A 선이 경의중앙선보다는 힘이 훨씬 세고, 왜냐면 가까우니까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그 주변이 다 신축 택지 지구예요. 그러면 와, 서울까지도 가까운데 주변이 다 새 아파트야. 분명히 여기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신축 중에서 대장 1푸아라고 하죠. 점점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요게 1, 2, 3 여기 바로 옆에 존재합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힐푸아는 운정 신도시의 현재 3대장인데요. 여기 운정 힐스테이트 힐,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의 푸, 그리고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의 아, 힐, 푸아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장은 사실 여기서 가까운 아이파크 1등, 그 다음 가까운 푸르지오 2등, 그 다음 세 번째 가까운 힐스테이트가 3등입니다. 가격은 얼마쯤이냐? 국평 기준 84 타입이 갭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돼요. 이게 10월 11일자 기준, 14일자 기준 가장 최신 네이버 부동산 호가인데, 아이파크 1대장의 84 타입은 7억 3천 정도, 이거 다 중층 기준입니다. 7억 3천에 전세 3억 2천에 나와 있고, 프루지오도 7억 3천에 전세 3억 6천쯤, 그리고 힐스테이트 운정이 7억쯤에 3억 8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대략 갭은 3, 4억 가지고 요거 지금 진입이 가능하구나 알면 되겠죠? 그러면 20평대 소형 평수는요, 힐프와 마찬가지 갭은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인데, 가격 보면은 이것도 최신 가격에 가장 가까운 아이파크가 5억 7천에 전세 3억, 그 다음 푸르지오가 이거는 그 20평대가 없어요. 74 타입이 최소 평수여가지고 이 5억대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은 6억대이고, 74 현재 전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예외고, 그러면 아이파크는 5억 7천에 3억, 힐스테이트 운정이 5억에 2억 4천. 그래서 최소 2.5억에서 2.7억 정도의 갭이다. 아까 30평은 3억에서 4억 갭, 20평은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의 갭이구나. 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러면 같은 가격에 내가 다른 지역도 비교해 볼 수 있을까를 위해서 제가 호갱노노에서 한번 알아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갱노노에 보면 필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솔팅을 한 거죠. 나 아파트 매매 볼 거고 24평에서 30평, 그러니까는 20평을 제가 찾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한 700세대는 됐으면 좋겠고, 전세가율은 65% 이상으로 갭 2억에서 3억짜리 좀 여기 찾아줘. 요거 700세대랑 전세가율 한 이유는 나머지 너무 적은 세대까지 하면 여기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내가 가치가 있는 것만 찾고 싶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딸깍 눌렀더니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뭐 가격대 어떤 아파트들이 있나 볼 수 있겠죠. 이 갭이 2억 1천에서 2억 9천인 것들을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나왔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지역 혹은 내가 가까이 있는 지역, 내가 살펴보고 싶었던 지역이라고 하면 봐주만 볼 게 아니라 뭐 일산 쪽, 광명 쪽, 중동 쪽, 풍무, 부천 이런 쪽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같은 가격대니까 백년산이나 여기 서대문구에 있는 천연뜰한채나 관악, 그 다음 미아동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쪽으로 가면은 귀인마을, 현대홈탄, 이거 평촌의 랜드마크 아파트죠. 요거나 아니면 안양의 신축, CL 프레자이나 힐스테이트 영통, 기흥역 쪽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다 같은 가격대인 거예요. 경기도 성남이나 하남 쪽에 가면 이런 한양수자인 성남, 미사강변 쪽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봤고, 여기 PPT 맨 끝쪽에 제가 하나씩 붙여놨으니까 요런 식으로 붙여놨거든요. 호갱노노에 있는 이 현재 갭 기준으로 나온 거라서 요것 때문에 솔팅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랑 전세가 최근 실제 거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반드시 네이버나 아니면 아실이나 이런 데를 다시 눌러보셔서 이게 확실한지 매물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호갱노노에서 찾은 거, 그리고 요거 하나는 아실에서 이 아파트를 또 쳤을 때 나온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걸로 보면은 요거는 매매, 요거는 전세,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여기 몇 건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평균 거래량도 나옵니다. 가격대랑.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많죠. 여기는 30평대의 갭이 아까 아파주가 7억대 매매가에 갭은 3, 4억 정도 됐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30평대의 아파트들 줄여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내 관심 단지의 앞마당을 비교를 꼭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서 넣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캡처를 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임장 루트 익히고 출발해 볼게요. 먼저 저희는 여기 운정 신도시의 첫 번째 제일 번화한 상권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만나서 현재 1상권 3대 신축대장인 힐푸아를 건너서 이제 올해 12월에 개통하는 역을 한번 보고 어디에 과연 찍히는지, 여기서 역세권은 어디까지가 도보인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차를 타고 돌아서 초롱꽃 8단지 있는 쪽에 가면은 또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는데 아직은 공실이 많지만 떠오를 상권이니까 입지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면 좀 더 번화해질 상권 쪽으로 가는 게 끝입니다. 루트 끝. 파주운정 3기 신도시 남아있는 초신축은 그럼 뭐가 있냐? 아까 저희가 그 지도를 봤을 때 여기에 여기 생기는 위치라고 하면 이 주변 정말 역세권인, 지금은 펜스가 쳐져 있고 아직은 아파트가 안 들어온 쪽에 있는 네모를 이렇게 확대를 해봅니다. 그럼 호갱노노에서 전부 다 빨강색이에요. 다 분양 혹은 분양 예정, 입주 예정인 단지들이죠. 이 네모 안에만 해도 12개의 단지 5,700세대가 2026년, 27년, 28년, 29년까지 꾸준히 들어옵니다. 여기 역 주변에 주상복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오고요. 여기 2개는 상업시설이라서 이렇게 초역세권. 옆에 아파트들이 이쪽에 민영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질 거고, 여기는 공공주택과 임대주택도 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선물 상자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풀리고 나면 이쪽이 엄청 번화해지겠죠. 지금은 선물 상자가 꽁꽁 묶여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대단지 힐프와 세대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옆에 기축들 새롭게 지어져서 이제 갓 입주한 단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를 따지면 정말 파주가 엄청 많긴 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숫자는 뭐냐면, 이 전에는 현재 1대장, 2대장, 3대장이 힐프화였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오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예측을 해본 순서인데, 아마도 역 주변에 여기 주상복합 라인 노란색이 지어지고 이 위에 이지더원이나 제일풍경채가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역에서 가깝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쪽이 1번 선호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위에 운정자의 시그니처도 세대수가 꽤 큰 편 아파트니까 여기 초등학교를 같이 올 수 있으면서 민영 아파트 크게 있는 이쪽이 2번 선호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 선호도로 여기 힐프아 중에서 푸아, 역세권에서 가깝고 대단지이고 조금만 걸어오면 되는 위치니까 이렇게 1, 2, 3번 순서로 선호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곳은 하나하나 총 26년 10월에 들어오는 383세대 아파트이고 84가
83세대고 분양가는 5억 6천이야. 여기 부지는 이 정도 돼.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적어놓은 지도인데요. 색깔을 먼저 보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무지개 색깔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주가 빠른 순서로 말, 이거 다 입주, 기입주 했거나 곧 입주할 애들, 이미 이쪽엔 다 입주했고, 그 다음에 주,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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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또 그 다음에 입주할 순서 이렇게 주황색이 됐고, 그 다음 시간 더 걸릴 애들 노란색으로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 채워지고 주황색 채워지고 노, 말주, 노 순서로 채워지게 되고 파란색은 이미 다 지어졌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축입니다. 분홍색은 상권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캡처를 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장과 향후대장을 아까 제가 예측을 했듯이 이거는 생활권에 따라서 예측을 해본 건데 현재는 왼쪽이고 제가 오른쪽은 예측을 하는 건데 역 주변에 여기는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가장 신축 대단지가 선호도 1위, 그 다음에 여기 엄청 활발한 상권 쪽에 살기 편한 쪽이 2위, 여기 학원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곳이 3위, 그리고 이거는 20년 차 된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여기서는 구시가지인 거죠. 그래서 1, 2, 3, 4가 될 것이다. 현재다 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역세권이 1번으로 바뀐다. 여기 있던 게 살짝 오는 거죠. 1번 바뀌고 그 다음에 생활권이 더 좋아질 신축 2번 바뀌고 그 다음에 기축에 있는 활발한 상권 3번, 4번은 동일하게 구축입니다. 이것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올 단지들 이름들을 쭉 적어놨고요. 여기는 언제 입주고 몇 세대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상권, 2번 생활권, 그리고 3번 생활권, 신축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4번 구시가지 생활권 아파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들 위치 한번 볼게요. 앞으로 지어질 애들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신축이 될 아이들이고 제일 새 거가 될 아이들이니까. 총 3기 신도시는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먼저 인천 계양이 첫 번째 삽을 떴어요. 착공 1호로 가장 빠르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랑 같이 지어지고 있고 바로 옆에 부천대장 지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공공 9,000호, 민간 8,000호에서 총 16,000호가 들어오고 부천대장은 22,000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은 38,000세대 정도가 여기에 들어오고 인천 계양역, 규란역, 박촌역 이렇게 가깝게 있고 김포공항 가깝게 넓게 펼쳐질 예정이고 이곳의 일자리는 판교의 1.6배 정도 되는 크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로 정보통신이나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 두 개는 언제 그러면은 완성이 되냐, 언제 입주하냐, 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얼마 정도 좀 봐야겠죠? 그리고 부천은 29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도 플러스 얼마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양이 먼저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착공한 게 남양주 왕숙지구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그 가구 수가 큽니다. 커서 요 그림 크기도 제가 일부러 조절을 했거든요. 계양 부천 이 정도 되면 왕숙 남양주는 이만큼 크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다산이랑 인접해서 14,000호가 들어오고 이 위쪽에 남양주에 54,000호가 들어와요. 두 번째로 착공을 해서 25,000 아니죠. 두 개 다 합해서 66,000 가구입니다. 66,000 가구가 들어오고 28년도에 입주를 목표로 하는데 플러스 얼마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계양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양주 들어오고 부천 들어오고 일단 순서이죠. 지금까지 본 걸로는 여기는 GTX-B가 청량리를 관통한다는 이점이 있어서 또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볼만. 그 다음에 28년도에
들어오는 이 비슷한 시기에 또 들어오는 게 하남 교산도 꽤 커요. 여기가 판교에 1.7배인 일자리 들어오고 IT, BT, AI, 융복합 요런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고 총 32,000 가구가 들어오는 남양주에 비해서는 절반이지만 인천, 계양, 부천을 합친 것보다는 꽤 큰 지구, 하남교산 지구가 들어옵니다. 3호선이 연장되고 5호선이 연장되는 걸로 교통이 좋아질 예정이고 이게 완성될 쯤 되면 하남 미사지구가 꽤 노후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남 미사에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해서 하남 미사, 그쵸. 하남 미사에서 하남 교산으로 새 아파트로 많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시기에 또 과천도 완료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지가 크진 않고 7,000 가구 정도지만 여기 과천지구, 경마공원 선바이역, 과천이야 뭐 서울까지 교통이 너무 편한 곳이긴 하니까 거기에 7,000 가구가 들어온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양, 부천,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이 이 서울 외곽 쪽에 다 들어오는 3기 신도시고요. 여기 일산이랑 서울 사이에 바로 그 접점이라고 하죠. 그쪽 창릉에도 38,000호가 들어와요. 28년에서 30년 사이에 착착 들어와서 거의 38,000세대, 4만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니 요것도 주시를 해봐야 합니다. 이 거리별로 따졌을 때 이 서울 중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과천 입주를 하고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하남교산 걸려있고 남양주 왕숙 걸려있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도 걸려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20-30km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양주 옥천,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인천 검단, 송파 위례, 성남 판교, 수원 광교가 다 초록색 2기 신도시라서 현재의 신축 신도시들인데 요것보다도 새롭게 지어질 신축 아파트들이 좀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2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신축 더 가까운 쪽이 더 인기가 많아질 것이므로 그 안에 갈아타거나 점점 더 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도 그래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점점 갈아타고 해서 오래 가지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들어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그 위쪽에서 봤던 여기 고객 노노를 통해서 체크를 했었던 아파트들 하나하나 클릭을 해봤을 때 나온 요것들을 정리를 해본 건데 어떤 아파트들이 나왔냐면요. 갭은 2억대 20평대 아파트들을 찾았을 때 보니까 일산의 일산 요진 YCT를 보면은 여기 갭이 2억대가 있고 최고가가 9억까지 갔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6억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8억대로 갔다가 지금 7억 정도 선인 거죠, 매매가. 그리고 전세는 5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전세 5억에 매매 7억 하니까 갭 2억 정도이고 이 선은 다른 여러 그 아파트랑 보기 편하게 한 줄로 그냥 쭉 그어놨어요. 첫 번째 줄 9억 보니까 2억, 갭 2억의 20평대 아파트들은 거의 최고가 9억 정도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9억대. 그다음에 최저가 떨어졌을 때 6억대 정도라서 6억대. 그다음에 전세가 보려고 이렇게 3억대. 9, 6, 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이.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백년산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 9억 정도까지 갔었다가 6억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7억대가 되었다. 요 천연 뜰한채도 서대문구 요거는 9억 10억 가까이 갔었네요. 근데 이 점이 몇 개 막 많이 찍힌 게 아니라서 너무 튄 가격이긴 하지만 10억대까지 갔었다가 한 7억대 정도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8억대 정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다른 지역으로 보면 광명, 두산 위브 트레지움도 요렇게 비슷한 가격 흐름이 있고 봉천동에 있는 관악 푸르지오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하고 평천동의 귀인마을 현대 홈타운
꾸준히 8억을 넘어서 유지하다가 7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빠르게 8억 이후로 올랐다가 지금 다시 8억 초반대로 떨어진 모습이고요. 전세가가 아무래도 올라가서 그런지 갭이 현재 3억 초반대로 잡히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안양 CL 포레자이, 그리고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여기 다 신축 아파트들도 현재 갭 2억에 잡혀서 나왔고요. 옆에 보면은 여기 거래수 요것도 있는 것 같아서 보면은 안양 CL 포레자이는 적어도 평균 50건 정도의 거래는 되고 있는 것 같고, 힐스테이트 영통도 평균 40, 50건 정도의 거래는 되고 있는 것 같고, 기흥역 파크 프루지오는 이게 2, 30건 쪽이니까 40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요걸로도 선호도는 기흥역보다는 힐스테이트 영통인 안양역 CL 포레자이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팁이에요. 그리고 성남 쪽에도 있는 한양 수자인 성남 마크뷰 비슷한 흐름 보이고, 미사강변 하우스디 더 레이크도 비슷하고요. 10억까지 갔었다가 지금 8억대로 내려왔고, 미아 동부 센트리빌 이런 흐름 있고, 각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실거주 아니고 좀 넓게 보시면서 어떤 지역에 내가 좀 더 관심 있는지, 여기를 한번 가보면 좋을지, 그 다음에 뭐 주변 공급 어떤지 이런 걸 앞마당에 좀 넣으신 뒤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포도마을 삼보 영남 흐름, 그리고 김포에 나는 김포 쪽 살아야 돼 하면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그리고 나는 부천을 보고 있어 하면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이런 것도 솔팅이 되어서 나왔으니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임장도 꼭 가보시고 앞마당 평가도 하시고 시세 트래킹도 하시라고 일단 제 호갱노노 필터에 걸린 애들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더라.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하계 2차 현대 10억 넘게 갔었다가 8억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8억 약간 올라가는 상태고, 근데 요거는 이 위까지는 20평대였고 요거는 갭이 2억에서 3억 사이이지만 30평대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30평입니다. 힐스테이트 기흥도 30평대가 9억, 10억 갔다가 7억 밑에 떨어졌다가 다시 8억대로 올라갔다.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30평대도 9억 갔다가 7억 갔다가 다시 8억이다. 거래 건수는 30건쯤, 16건쯤, 30건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파주 손품 브리핑은 완료고요. 꼭 가기 전에, 임장 가기 전에 손품하고 임장을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